반갑습니다. 네, 이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주주님들. GI 이노베이션이 이번 아스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번 아스코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번 아스코에서 공개하는 이 GI 이노베이션의 파이프라인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고, 이번 이 아스코는 이제 유한양행도 이 레이저 티닙을 공개하는데, 이 유한양행에 대한 이 기술 이전 모멘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, 이제 GI 이노베이션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오늘도 중요한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공개하는 이제 초록 제목이 정리된 부분인데요.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? 근데 제가 이 아스코에서 공개하는 이 초록 제목들은 제가 다 제 영상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에서 이 아스코에 대한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. 이번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아스코에서 공개하는 부분은 이 GI102 진행성 전이성 이 고용함을 대상으로 임상 1, 2A상 이 용량 증가한 부분에서 현재 초기 결과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고, 그리고 GIC102와 101 진행성 고혈압과 혈액암 대상으로 이 동종 NK 세포치료제 GIC101, 102와 그리고 단독 GI101에 대한 이 시너지 효과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스코가 이제 세계 3대 항암 학회로서 이제 암에 대한 이런 좀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많이 하는데,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전이성 고혈압과 혈액암을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유가,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단독요법의 파트 A와 키트루다 번영요법의 이 파트 B가 있습니다. 현재 이 A를 종료를 하고 이제 B를 진행하고 있는데, 이 키투르다 이 변형요법은 이제 최근에 이 알테오젠이 좀 인기가 되게 많았었죠. 주가도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서 올랐고, 현재 GI 이노베이션이 그런 부분을 좀 비슷하게 현재 구성해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트 A와 파트 B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이 파트 A 같은 경우 이제 부분 간의 3명의 환자와 완전 간의 환자에서 이제 한 명 환자가 다 살았다. 그만큼 이 효능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단독 GI 102 시너지 효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용량을 증가하면서 이 뭐 몸속에 이제 병이 뭐 더 혈액압이 이제 더 와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GR101 같은 경우 이제 허가식이 3월에 열렸고, 이제 GR102는 이제 5월 달에 열렸는데,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이 모멘텀이 어떤 부분에서 불러야 되냐? 이번 아스코에서 추가적으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 라인선스 아웃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 하면 이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무엇보다 102의 경우 이제 트랙의 증가로 이제 T세포의 증가로 민감도가 높은 일부 암종을 대상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, 이 부분 또한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고, 좀 기술 이전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재 주가가 오르는 모멘텀도 혹시나 기술 이전 하겠지라는 이런 모멘텀이 붙어 있다, 이 기대감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이제 유한 양행 또한 이번 아스코에서 이 레이저 티닙을 대상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. 이제 유한 양행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되냐? 바로 GI 이노베이션이 유한 양행의 이 YH353 이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 물질 있잖아요. 물질을 총 계약 금액 1조 4천억에 이제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.
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더 큰 폭으로 좀 자극이 되느냐? 이 유한양행이 해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체결하게 될 시 이 수익의 50%를 배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GI 이노베이션이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, 현재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 AACR에 대한 기대감이고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이 있고, 현재 주가 또한 이제 이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좀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때 당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뭐다? 바로 현재 GI 101, 102에 대한 이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, 이 부분을 이 기대감을 반납하고 현재는 주가가 소폭 조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좀 차트가 살짝 좀 지저분한 감이 있죠. 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기술특례 상장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보도 있고, 이때 당시 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. 일본에다가 이제 GI 301 이 부분을 기술 이전을 이제 체결한 소식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었지만, 이 기대감 다 반납됐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, 그 부분 또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부가 기술 이전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막으려는 부분과 이 바이오 기업들 이 재무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GI 이노베이션 또한 실적 부분에서 이 아쉬운 면모가 많아요. 보시는 것처럼. 근데 저는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다른 시선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이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소 걸리는 시간도 최소 10년이고 또 최소 금액 드는 비용도 이제 1,000억 가까이가 되는데, 이제 통계상 나온 이론입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오 같은 기업은 대규모 기술 이전 이런 기대감이나 앞으로 어떤 이 파이프라인이 좀 부각이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주목을 받는 부분이 크잖아요. 하지만 GI 이노베이션은 이 지속적인 매출, 불안정세와 그리고 과거의 부채비율 완전 잠식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의아스러운, 좀 실망스러운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무엇보다 이 GI 이노베이션이 부채가 서서히 감소한 부분과, 근데 하지만 이 자산도 함께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고,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규모 기술 이전이 좀 추가적으로 부각이 돼줘야 앞으로 주가 상승에 있어서 크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하면, 이 과거에 최근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, 좀 매물대가 많이 부딪혔던 과거에도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좀 돌파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, 이 14,000원 이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굉장히 깔끔하잖아요. 콩콩콩. 그래서 이 부근을 좀 돌파하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우상향하는 그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기 있어서 이 실망 매물이나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시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또 지지 라인으로는 또 어디까지 보시면 좋냐면, 과거의 저항 라인과 그리고 최근 지지 라인이 돼 주었던 이 구간이 좀 더 중요한 라인으로 보이고 있고, 여기서 더 큰 폭으로 바라본다 한다 하면 이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었던 이 구간까지 우리가 좀 더 좀 넓게 보시는 방향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무엇보다 이 구간의 좀 지지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61선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, 이 구간이 또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여기서 좀 기술적 반등이 한번 일어나 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상 이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